조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한다. 이것은 전쟁을 대비해 훈련을 거듭하는 군인의 사명이라 할 수 있죠. 괜찮아. 대응 사격할 수 있어. 처치 완료. 하지만 여기 죽음을 넘어 승리하는 전투를 위해 부상자 처치에 사활을 건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의 본연의 임무인 그 전투력을 발전시키는 그 일과 의사의 본연의 임무인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두 가지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군의관이 되고 싶습니다. 15보병사단 의무대대에서 군의관 임무를 수행 중인 그는 스스로 자원해 전투 부상자 처치 교관으로 활약 중인데요.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헬기 구성도 같이 하고 또 제병 합동 훈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정신이 투철한 걸로 저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료복 입으시고 진료 보시다가 전투부상 처치 교육할 때는 되게 멋있는 전투복을 나오셔서 교육을 해주시는데 없으면 안 되고 부족하면 항상 찾게 되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군의관, 독특한 행보만큼이나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다하는 15보병사단 김영기 대위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중부전선을 수호하는 15보병사단입니다. 질병돌기는 승리부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15사단 의무대대입니다. 휴전선 정중앙 15사단 전투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대대입니다. 우리 불패신화 승리부대는 DMZ 155마일 정중앙을 수호하는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무대대는 현행작전부대와 동일하게 24시간 1년 365일 진료와 환자 후송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투 현장에서 본인과 인접 전우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월 전투 부상자 처치 소집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 장병들이 3355 모여 서 있는데요. 오늘은 소부대 전투기술과 연계한 전투 부상자 처치법의 교육과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2m 정도의 수압이 우리 혈압이랑 비슷해가지고 그걸 구현해 놓은 겁니다. 준비가 되면 손가락 구워가지고 90초 안에 넣고 그 이후에 3분간, 일반 거제는 5분간 압박하는 거고 아무튼 보이면 바로 일단 손으로 막아야 돼요. 교육평가에서 교관 임무를 맡은 오늘의 주인공 김형기 대위입니다. 15사단의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의료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전장에서 누구나 전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제가 만든 평가지 보시면 팀 평가지가 있고 개인 평가지가 있는데 팀 평가는 그냥 팀원이 그냥 다 그때 그 팀 다 점수가 똑같고 잘한 사람의 명수에 따라 추가 점수가 있거든요. 팀 평가는 제가 할 거고 나머지 개인 평가는 저 밑에서 여기 교관들이 할 겁니다. 3일에 걸쳐 13개의 중과제와 세부 소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실제 전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숙달하는 것이 목표. 전투 부상자 처치의 3가지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교전 중 처치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실제 교전 중에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로 알려주고 평가가 있으니까 평가를 뭐 어떻게 한다 좀 약간 질의응답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교전 중에 발생한 전투 부상자를 처치하는 것이 첫째.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투 현장에서 우리 아군의 부상자를 살피는 겁니다. 둘째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상자의 출혈과 호흡, 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 마지막으로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부상자를 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까지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괜찮아. 금방 도착해. 이거는 사실 지금 이제 병기본 과목이라고 그러니까 군인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격 같은 겁니다. 실제로 미군에서도 사격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전투 기술로 인식하고 있어서 뭐 사실 군복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전투 기술입니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는데요. 교전 중 처치부터 전술적 후송 처치까지 이제 FTX를 할 거고 교관들이 시범을 보일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관들 오세요. 군의관인 달인이 전투 부상자 처치법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소부대 전투 상황까지 재현합니다. 이때 전술적으로 이동 중인 아군을 향한 적군의 사격이 시작되는데요. 재빨리 몸을 피하는 아군. 대응사격! 자, 우리 대응사격 할 수 있나? 무덤할 수 있나? 얼마나 전술적으로 행동하고 대응하는지 모두 평가 요소입니다.
아군의 엄호를 받으며 부상자를 끌고 오는 달인. 자, 오른다리 쭉. 자, 우리 갈 수 있어. 김은병, 괜찮아? 자각 처치 못하겠지? 내가 도와줄게. 처치 완료! 출혈을 신속히 막지 못하면 쇼크로 금세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달인은 부상자 운반부터 지혈까지 능숙하게 시범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첫 번째 교정 중 처치는 말 그대로 적과 교정하는 상황에서 대응 사격하고 운원패하고 자가 처치하는 그 이후에 좀 저희가 적을 경멸해서 좀 안전한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부상자를 상대적으로 적으로부터 안전한 뭐 운원패가 되는 그런 공간에 부상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대량 출혈, 기도 관리, 호흡 관리, 순환 관리, 저체온증 예방 이렇게 5가지 단계에 맞춰서 부상자를 조치한 다음에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환자 의식하겠습니다. 네, 괜찮아. 내 목소리 들려? 환자 의식 없습니다. 총기 정리해줘야겠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건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자, N단계 목부터 확인할게요. 거기 지혈대 확인해주세요. 말초도 확인해보고. 자, 자, 겨드랑이. 그때 필요한다. 여기 바꿔 빨리. 우리 응급지혈 꺼내줘. 출혈이 확인되면 재빨리 심장과 가까운 쪽으로 지혈을 시작. 환부에는 응급지혈 거즈를 삽입해 출혈을 막아야 합니다. 자, 여기 지혈 완료. 자, 3분간 수정합니다. 지혈 다음은 기도 관리인데요. 자, 이제 우리 A단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목 괜찮고, 우리 기도 유지할게요. 자, 이물질 제거하고, 두부 바르고, 오른쪽 구멍에 넣습니다. 혀가 뒤로 말려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비인두 기도기라는 도구를 코에 넣어 기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 사출구 등기랑 옆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효과, 자, 보고 듣고 느끼기. 호흡 관리 단계에서는 부상자의 흉부에 관통상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자, C단계 확인해 볼게요. 우리 다 지울 때 다시 재확인해보고 온몸 다 확인할게요. 소량 출혈. 이번으로도 출혈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소량 출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지? 이름이 뭐죠? 자, 오른팔 들어볼까요? 순환 관리 단계에서 2차 지혈대 착용 후 소량 출혈이 있는지 맥박과 의식이 있는지 확인. 이후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차량 언제 오죠? 후송 차량? 2시에 레드박 붙여있습니다. 교전부터 후송까지 모든 단계는 끊지 않고 한 번에 실전처럼 이어가는데요. 부상자를 후송할 때도 무리의 앞뒤를 경계하며 전술적으로 이동. 모든 절차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계를 항상 유지한 상태에서 처치를 해야 되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멈추고 적을 먼저 경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뭐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지식도 있지만 사실 몸으로 숙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저희 평가 점검표에 맞는 그 올바른 방법대로 계속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전쟁터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혼란스럽고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전술적 행동이란 곧 나와 전우의 생존을 위한 목숨줄과 같은 것. 장병들의 행동에서 신중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장에 가까운 근육부 쪽에. 네, 좋아요. 각 조별로 평가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데요. 각기 다른 상황을 부여해 얼마나 신속하게 과제를 해결하는지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겨드랑이. 우측 겨드랑이 통에 대량 출혈 식별. 대량 출혈. 지현씨 집중하겠습니다. 뭐? 초수로 발생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상황에 혼이 쏙 빠질 만큼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속사포 같은 달인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우리 응급지혈까지 했는데 만약에 피 또 나면 어떡하죠? 일반 거주일 경우에는 바로 여기다가 바로 투입해서 다시 그러고 응급지혈까지면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다시 90초 이내 다시 좋아요. 지혈을 넣습니다. 그리고 달인의 손짓에 울리는 총성.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 곧바로 대응 사격이 이뤄지는데요. 좋아요. 네. 자, 다시 환자 치료. 연계. 이제 전술적 현장 처치가 막바지에 다다른 듯합니다. 끝까지 장병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달인. 얼마나 정확하게 과제를 해결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응급처치의 핵심은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 뭐 어떤 것 좀 체크하시는 거예요? 저희 평가 점검표의 항목이 총 88개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 88개 좀
굉장히 엄청 많고 엄청 세밀한데 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같이 네, 시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간 지금 방금 전은 시간도 문제 없고 다 잘했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부상자 발생하고 나서 전술적 현장 수치 다 끝날 때까지 15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차량에 도착해서는 차량을 싣는데 4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군용 앰뷸런스는 도심과 달리 산악지형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들것을 고정하는 방법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부상자가 차량의 흔들림 때문에 재차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들것에 단단히 고정하고요. 차에 실은 뒤에도 다수의 연결고리 등을 정확히 채워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4분 안에 완료해야 하는데요. 또한 호시탐탐 아군을 노리는 적군을 경계하는 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전 중 처치 상황에서 부상자를 이동하는 상황이 약간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번 더 알고 싶습니다. 화력 우세를 먼저 달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발을 쓰든 아니면 점사로 쓰든 적을 최대한 제압하고 적의 사격이 점점 줄어들거나 우리 쪽 말고 좀 딴 쪽에서 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아군에게 오는 게 총알이 적다는 얘기니까 그때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들이 각자 부대에서 전투 부상자 처치법을 가르치거나 전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시켜줍니다. 친절히 다 알려주시고 귀찮은 게 하나도 없이 알려주시니까 이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거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게 눈에 띄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GOP나 GP의 금연교육도 가시고 또 치과 순회진료도 가시고 또 재병합동 훈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시면서 그다음에 군 정신이 투철한 걸로 저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인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이제 반년 남짓. 장병들 사이에서 달인의 교육은 인기가 꽤 높다는데요. 자, 여기 총사! 여기 총사! 쉽게 경험하기 힘든 실전적인 교육 내용이 그 비결. 그 밖에도 달인의 독특한 이력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12년에 육사 68기로 임관을 했고 그 이후에 22사단 GOP 소초장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1공수 특전여단 특수임무대에서 근무하다가 운 좋게 이제 위탁기가 선발돼가지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분당서울대에서 수련 마치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GOP 소초장 생활을 하면서 군인의 숭고한 사명은 명예로운 죽음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게 된 달인. 저는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고 저희 아버지는 공군사관학교 졸업한 공군 장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군인이 제 동경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직업은 사실 군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숭고한 직업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 길을 걸어왔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군의 의료체계 발전과 군인의 숭고한 정신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위탁교육 과정을 통해 군의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우연히 전쟁 중 안면 외상으로 장애가 남은 미군의 사례를 접한 후 구강학 안면외과 전공을 선택했는데요. 아래쪽 중앙이 아프신가요? 예, 맞습니다. 사랑니 쪽이 아니고 아래쪽 중앙이 아프시다. 하루에 양치 몇 번 하시나요? 3번 하고 있습니다. 치실 치간칫솔 쓰세요?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치실 이렇게 생긴 이제 Y자 치실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치아랑 치아 사이를 양치로 절대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PX에서 팔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꼭 쓰시고.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충치가 생기면 외출해서 일반 치과를 다녀오곤 했거든요. 의무대대에 이렇게 훌륭한 치과 선생님이 있으니 정말 든든하겠어요. 여기 지금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데 치아가 금이한 걸 수 있거든요. 장병들에게 전투 부상자 처치법을 교육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금 같네 보니까. 이렇게 금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금 같아요. 이 안에 좀 빼야 됩니다. 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달인은 군복 입은 의사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는 그 치과 진료, 뭐 충치 치료, 뭐 사랑니 발치, 그다음에 뭐 턱관절 치료, 뭐 이갈이 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제가 좀 특이한 거로는 좀 금연 치료를 좀 하고 있어요. 금연 치료는 달인이 계획하고 건의에 맡게 된 임무 중에 하나. 사실 군대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장병들도 많은데 금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요. 담배가 당연히 건강에 안 좋은 거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군대에서는 이게 또 전술적으로 흡연이 되게 불리한 점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영상이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저격수가 저격 스코프에서 저격 대기를 하던 도중에 담뱃불빛이 번쩍이면 그걸 보고 사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야간에는 2km 밖에서 담뱃불이 식별돼가지고 군대에서는 건강상에서 피해에 더불어서 전술적으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금연 치료가 더욱더 필요하고.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달인. 인터뷰를 좀 더 진행해봤는데요. 위탁 교육 지원할 당시 나는 꽤 머리가 좋은 편이니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나, 둘, 셋. 아닙니다. 그 당시 지원할 때 워낙 쟁쟁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한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어가지고 뭐 혹시 떨어지더라도 쓰고 후회하지 말자 뭐 그런 생각으로 도전했습니다. 일단 이게 잘 됐을 때 좀 기분이 조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아주 좋죠. 캠퍼스 생활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 캠퍼스 생활에 대한 그런 로망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진짜 명문 대학 간다고 하니까 진짜 그게 정말 기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군대에서 치과 치료는 생각보다 꽤 중요하다. 하나, 둘, 셋. 네,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이제 외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치아랑 이제 얼굴 외상, 턱 외상이 꽤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얼굴, 그다음에 치아 이런 턱 외상이 우리가 씹는 기능에 더해서 또 외모와도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군인들의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과 또 연관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우선 OX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명예로운 군의관이 되기 위해 남모르게 준비하는 것이 있다. 하나, 둘, 셋. 뭐 어떤 걸?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그 TC3라는 훈련 사실 군의관들이 규칙돼서 하는 훈련은 아닙니다. 제가 군의관으로서 그 TC3 열심히 하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이랑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연 클리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좀 나서서 조금 하시는. 예, 그것도 사실 제가 사단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GP, GOP 찾아가서 금연 치료한 거는 아마 제 이전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딱 한 번밖에 못 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런 일환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고민하는 시간보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자 했던 달인. 군복과 진료복은 열심히 살아온 그에게 마치 훈장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날도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됐는데요. 이번에는 헬기장에서 교육이 이뤄집니다. 조별로 이렇게 1열로 서주세요. 조별로 1열씩. 총 6개 열이겠죠. 최대한 안경 쓰시고 장갑도 다 끼시고. 15사단의 작전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전에서 부상자 후송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어떤 훈련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항공의무후송 실습을 할 겁니다. 항공의무후송은 이제 뭐냐면 부상자를 처치한 다음에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일반적인 뭐 도로가 잘 발달돼 있고 가기 좋은 곳이면 A&B 탈 텐데 그렇지 못한 뭐 산악 지역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면 여기 항공기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훈련은 자주 하나요? 저희 부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후송은 의무 후송 항공대의 임무지만 전시에 지원받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황은 일단 더미를 여기다 넣을 거고요. 더미를 처치하는 분은 여기 2개의 좌석에 앉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더미를 이렇게 넣고 다리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다리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항공기 꼬리가 더 요동이 심하기 때문에 머리가 더 뒤로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2분 여기 앉으시고 2분 저기 뒤에 앉으시고 이게 고리 이게 걸고
그렇게까지가 준비 상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상황을 부여할 겁니다. 앰뷸런스와 마찬가지로 부상자와 들 것을 고정시키는 게 항공후송의 관건인데요. 또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상이랑 달라지는 상황은 사실 기압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기도 관리, 호흡 관리가 조금 더 악화돼서 더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드시고 우리 자 경계하면서 둘, 셋.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항공기 45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여기 다 와서 이제 180도 돌릴게요. 다 와서 180도 돌리시고. 부상자의 위중함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순서대로 후송하게 되는데 꼭 부상자가 한 명이라는 법은 없죠. 헬기의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는 법도 숙달이 필요합니다. 이제 항공기 안에서 필요한 부상자 처치법을 장병들이 직접 실습할 시간인데요. 기압차로 인해 부상자의 호흡이 불안정해졌다는 가정하에 엠부백을 사용합니다. 또한 환부에서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싱을 보강해야 하는데요. 헬기 소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지만 침착하게 부상자 처치를 합니다. 부상자에게 헬기 진동이 최대한 전달되지 않도록 들 것을 단단히 고정해주면 끝! 이후로는 전문 의료인의 몫입니다. 이로써 전술적 후송 처치 과정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행동이 좀 잘못된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좀 교정을 했고 행동 잘 해주셔가지고 성공적인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헬기 그 훈련이라든지 이런 예.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동부정선은 주변이 다 산악이기 때문에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도로가 엄청 많지만 여기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차량 후송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후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전 지역 내에서 실제 전투가 일어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곱씹어보고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달인. 이번에는 야간 상황입니다. 라이트 키셔도 됩니다. 뭐 본인 마음이 안 켜도 되고 죄송하지만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니까 전장 상황이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20번 다 하면 할게요. 자, CC. 캄캄한 암흑 속에서 상황이 주어지는데요. 일명 버피라 불리는 체력 단련 동작을 20회 반복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총상 부위에 지혈대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오른다리 총상. 자, 1분 안에 해야 됩니다. 오른다리 총상.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만으로 지혈대를 다리에 착용하는데요. 30초 경과. 자, 다 하시면 왼손 드세요. 자, 45초. 네, 여기 좋아요. 라이트를 켜고 장병들의 다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달인. 낮 시간에 교육과 평가를 받은 탓인지 지혈대를 착용한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야간 전장 상황에서 지혈대 적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 안에 적용을 하는데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최대한 높게, 또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거를 1분 안에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지혈대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제가 해도 그렇고 또 교육생들이 할 때도 그렇고 사실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군인들이 야간 상황에서 몸에 익은 대로 바로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명인가요? 우리 한 분 저쪽 끝에, 한 명 여기에, 한 명 여기에, 한 명 여기에.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절차를 장병들이 잊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평가하는 달인. 힘들게 한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명감을 잊지 않도록 그 역시 철저하게 스스로 단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영기 대위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군인으로서의 꿈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있는 부대, 이 조직을 군대 본연의 임무이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 입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